안녕하세요. 얼티메이터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뉴스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뉴스는 바로 대린산업 플랜트 본부가 송도로 옮긴다는 소식입니다. 대린산업 플랜트 본부가 옮기는 곳은 송도에 위치한 IBS 타워인데요. 해당 건물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가지고 있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어진 지는, 그러니까 준공일은 벌써 2011년이니까 벌써 한 8년 정도가 지났죠. 송도 IBS 타워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G타워 인근에 있고, 우리가 커넬워크 가다 보면 인근에 보이는 높은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송도 IBS 타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시공했던 대우건설에 이전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와 체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공시에 대한 임대료를 대우건설이 대신 지불을 해왔거든요. 특히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 역시나 매각을 준비 중인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의 의뢰로 그 글로벌 컨설팅 전문 업체인 맥킨지의 경영 컨설팅을 의뢰했었고, 당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대우건설이 공실로 인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송도 IBS 타워로 이전하는 것을 보고서에 담고 있었거든요. 대우건설이 송도 IBS 타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선 책임임대차 계약 때문에 공실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광화문에 위치했던 오피스 임대료로 지불하던 비용보다 그 IBS 타워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불하게 되는 임대료의 비용이 많이 낮았어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뭐 맥킨지 보고서나 당시 대우건설을 관리하고 있던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의 송도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우건설은 전반적으로 송도 이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에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고위직 임원을 대거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본사를 송도로 옮길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기사가 나왔던 게 2018년 3월이어서 저는 대우건설 본사가 송도 IBS 타워를 이전하겠구나,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우건설은 최종적으로 을지로에 위치한 역시나 자신들이 시공하고 있는 서밋타워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송도로 이전하지 않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대린산업 플랜트 본부가 송도로 이전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IBS 타워 볼 때마다 참 좋은 건물인데 계속 비어져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곧 채워질 것 같습니다. 대린산업이 송도 IBS 타워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실제 대린산업은 IBS 타워를 관리 중인 대우건설과 사옥 이전 관련 실무진 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4월 셋째 주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6월 셋째 주까지 부대시설 및 전기통신 및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팀별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넷째 주까지 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랜트 사업 자체가 사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린산업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조 원가량 누적 적자를 기록을 해서 그룹 전체에 큰 부담이 돼 왔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처음에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여수 쪽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전 쪽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 송도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피스가 모여있는 지역들을 서울 중앙도심인 CBD, 그리고 강남 지역인 GBD, 그리고 여의도 지역을 YBD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울 중앙도심, 그러니까 CBD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임대료는 31,000원
1,100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대림산업이 실제 입주해 있었던 광화문 D타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41,000원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8,1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하는 인원으로 보면 그 플랜트 본부 인원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46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림산업 정규직 근로자 4,372명 중에 3분의 1 수준이고요. 아마 이 1,460명이 다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인원 빼고, 그래도 이래저래 하면 1,000명 이상이 올 5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6월까지 송도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지금 좀 부진하잖아요. 침체기인데, 어쨌든 이럴 때 뭐 송도 쪽으로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이주를 하게 되니까 뭐 다 이사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전체 침체를 해결하는데 완화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강력한 금융 규제 이후에 서울이랑 수도권이 조금은 침체기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송도라는 지역을 좀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 제가 송도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사실 2021년이 송도의 가장 큰 중요한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까지 얼추 입주가 좀 몰려 있고, 2021년에는 뭐 송도를 제가 그간 오래 봤지만 거의 처음으로 1년간 아예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 이제 어떻게 분양 일정이 잡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2022년에도 사실 크게 입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송도를 오래 봐왔지만, 이렇게 2021년처럼 1년이 통으로 입주가 없던 시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어떻게 송도가 가격이 매매가가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송도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뭐 많진 않지만 2021년 혹은 2022년 요때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송도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송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GTX B 노선이 예타 면제가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올해 중에 예타를 무사히 통과할 걸로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2020년에 그 입주 물량만 잘 소화를 하면 2021년에는 송도에 정말 간만에, 그리고 송도가 호재가 개인적 축적되어 있거든요. 여러 호재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뭐 몰리는 입주에 좀 장사가 없다고 하듯이 조금 잠잠한, 매매가가 잠잠한 편인데, 이게 2021년이 되면 누적된 호재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송도의 최대 호재,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기는 2021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힘을 내서 2021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림산업 플랜트 본부가 사실 아주 좋은 여건에서, 상황에서 이전을 하는 건 아니어서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번 이전을 계기로 해서 임직원 분들이 모두 심기일전하셔서 앞으로는 좋은 경영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송도에도 도움이 되고 대림산업, 대림그룹 전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뉴스나 또 공유할 거 있으면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막 영상 제작하는 거를 시작해서 많이 서툴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